얘들아 혼합물의 분리 지금 싹 다 납해봐 얘들아. 빨리 봐봐 혼합물 분리. 사회는 염분 좀 펴봐. 잘하잖아. 하나 숙제 좀 해야 돼 염분. 일단 혼합물의 분리 다 펴봐. 빨리 다 펴봐. 다 나머지 다싹 다. 정리 잠깐 여기 정리 빠르게. 혼합물의 분리. 했어 얘들아? 책은 아무거나 해도 보는데 아무거나 어차피 똑같아서. 혼합물의 분리는 앞에 거를 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순물질이 아니지. 혼합물은 섞였다는 뜻이 맞지? 혼합물의 정의가 뭐야? 순물질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섞인 거지 맞지? 근데 이거를 분리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를 해서 쓸 수가 있잖아. 순물질 맞지? 자, 일단 원리는 이래. 혼합물이라는 게 애초에 얘들아 순물질과 순물질이 결합한 거야?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원래 순물질을 띄어 안 띄어? 띄지. 그 생각해봐. 봐봐. 자, A라는 혼합물이 있어. A는 뭐 혼합물이 여기 섞여 있어. 근데 여기 안에 쌤이 뭐 물과 뭐 에탄올은 확실히 모르니까 예를 쓸게. 에탄올이 섞여 있어. 근데 섞여 있는 것이 결합한 거야 이거? 아니지. 근데 봐봐. 실제로 쌤이 이렇게 치면 알려줘 얘들아. 얘가 끓는 놈의 100도고 에탄올이 78도래.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학교 수업이 외우래 이거? 아니지. 외우는 거 아니지. 근데 봐봐. 물과 에탄올은 명백하게 원소의 종류도 다르고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 다르지. 그럼 당연히 얘와 얘의 입자 사이의 힘은 모두 다 있다 있었다 했어. 원자는 얘들아 다 원자의 양 전기를 양 전환 띄고 있는 원자핵과 전환 띄는 전자가 실제로 전기를 띄는 얘들끼리 힘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들도 각자 고유하게 다 힘이 달라 안 달라? 다르겠지. 그럼 봐봐. 얘 두 개 섞여 있을 때 얘가 끓는 점이 100도고 얘가 끓는 점이 78도래. 단 이거는 순물질일 때야. 맞지? 지금 뭐야? 약간 섞였어 안 섞였어? 섞였지. 섞였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애가 누구야? 78도 에탄올이지. 그러니까 78도 에탄올이 조금 필요하지. 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에너지가. 맞지? 열이. 그치? 그럼 봐봐. 누가 먼저 끓어버릴까? 누가 먼저 날아가버릴까? 힘이 약한 애가 누구야? 풀어봐 얘들아. 78도의 에탄올이 더 힘이 셀까? 100도의 힘이 물이 셀까? 물이지.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봐.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 버리면 점점 에탄올 수가 적어져 안 적어져? 이 혼합물에 적어지지. 그럼 봐봐. 에탄올의 수가 점점 적어지면 에탄올이 만약에 별이랄 게 물이 동그란 모양일게 점점 이 별은 사라졌잖아. 이 개수가 사라지면은 점점 물은 어차피 78도 날아갈 수 있어? 안 날아가지. 그럼 봐봐. 이 별 주변에 계속 물이 많아질까 많아질까? 보이더라? 그러면 나중에는 이 별이 날아가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울 것 같아 이게? 어렵겠지. 별 주변에 힘이 센 동그라미가 많아지지. 그래서 더 뭐랄까 이 별이 원래 순물질 때는 78도에 끈다고 했잖아. 가정다 했잖아. 그런데 점점 별이 사라지면서 힘이 센 동그라미 많아지다 보니까 78도보다 더 온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날아가는데 얘가 힘들어져 안 힘들어져? 힘들어지지. 그럼 더 열이 많이 필요 안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그럼 78도가 높아질까 높아질까? X값이 높아지는 거야. 점점 별이 줄어드니까 동그라미가 많아지면서 얘가 날아가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혼합물일 때는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배웠지, 나. 그치? 자, 이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혼합물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불러요. 증이에다. 증발, 날아가다. 그리고 날아가는 물질이 누가 먼저 날아가더라? 약한 애. 에탄올이지. 그 에탄올이 날아가는 거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얼음 얹어, 얼음. 그리고 이렇게 빼놔. 그럼 얼음 얹어놓으면 얘가 날아가면서 얼음이랑 부딪히면서 얼음한테 열을 빼앗겨 안 뺏겨? 열은 온도가 높은 낮은 곳 같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온도가 높고 낮은 곳으로 얼음이 열을 흡수하면서 얼음이 녹아. 녹겠지. 그러면서 얘들이 열을 빼앗기니까 다시 에탄올은
기체가 된 에탄올로 다시 액화돼야 안 돼? 네. 액화되지. 액화되면서 맺히면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양쪽으로 빠져 에탄올이. 흘러내야 안 되나? 흘러내리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큰 비커에다가 담아버리면은 그게 순물질로 분리시킨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이 방법을 뭐라 부르면 끓는 점차가 다를 때 힘이 약한 애가 먼저 끓어버리지, 맞지? 그러면 힘이 약한 애가 먼저 나와버리지, 그치? 그러면 순물질인 에탄올을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증발해서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증발할 증자에 떨어뜨리다 할 때 뮤자 써서 증유라 불러요. 알았지들아? 증유는 증발시켜서 떨어뜨린다. 유가 낙수물에 돼. 낙수 떨어뜨린다. 물처럼. 알았지들아? 자, 얘들아, 혼합물의 분리 방법 할 때는 증유. 그럼 봐봐. 물질의 특성의 종류를 뭘 썼어, 쌤이? 어떤 물질 특성을 쓴 거야, 얘들아? 물질 특성. 끓는 점을 썼지, 맞지? 그치?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물질 특성을 뭘 썼냐? 뭘 썼어, 이거? 끓는 점. 방법 뭘 써, 방법? 증유. 그렇게 적어줘야 돼. 너 방법 써라 했는데 끓는 점 쓰면 돼야 돼. 되겠지? 이해했어, 얘들아? 끝! 얘들아, 쉽죠? 자, 이번에는 뒤로 넘겨서 얘들아, 쌤이 증류에 대한 예시를 한번 계속 말해볼게, 얘들아. 봐. 너희들, 얘들아, 봐봐. 너희들 원유라 해가지고 기름의 근원이 있어. 그러니까 원유가 원자가 근원 원자고 유가 기름 유자야. 너희들 기름을 처음 콜로 놨을 때 기름이 섞여 있어 아니면 순물질로 있어? 섞여 있지. 근데 기름 원래 어디서 왔어? 생명체가 완전히 섞지 못하고 지층에 남아있는 깊이에 원유란 말이야, 얘들아. 알았지? 이 원유가 얘들아 섞여 있는데 이 물질에다가 열을 가해. 자, 이 원유를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 넣어. 자, 배관도에 넣어. 원유를 넣어. 여기 가열해. 자, 이때 원유를 가열했을 때 힘이 제일 약한 애가 먼저 끌어 안 끌어? 끊겠지. 그럼 힘이 약한 애가 올라가. 올라가지 가벼워지니까 대류. 자, 올라가면 막아버려. 그러면은 원유에서 분리했어 안 했어? 분리했지? 또 열을 더 가해. 또 올라가. 누가? 막아. 또 올라가. 막아. 이렇게 되면서 나눠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야 되나? 증류탑이라 불러요. 증류탑. 왜? 증류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서 증류를 이용해가지고 순물질을 분리시켰지, 맞지? 그래서 이 방법도 원유 분류도 기름을 분리하는 것도 일종의 증류하는 거야. 안 어렵죠? 증류를 많이 쓰이지 현실에서 맞지, 얘들아? 일상생활에서. 자, 그리고 얘들아 쌤이 하나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더 얘기해주면 공기의 분리가 또 나와. 자, 얘들아 공기를 일반적으로 얘들아 봐봐, 쌤 봐. 공기를 일반적으로 너희들 다 상온에서 공기 기치지. 그 말은 뭐야? 힘이 약한 애들이야, 센 애들이야. 상온에서 공기를 딴 뜻은 약한 애들이지, 약한. 맞지? 근데 아마 자 이 모든 공기를 자 우리 A라는 공기를 잡아서 다 액화시켰어. 그럼 봐봐. 얘들을 원래 자 전부 살펴볼게 얘들아. 공기를 얘들아 실제로 끓는 점이 매우 낮을까 낮을까? 힘이 약하니까. 평상시에 공기로 돼 있단 말은 끓는 점이 약간 뜻이 맞지 얘들아. 그러면 봐봐. 뭐 질소 공기, 뭐 산소 공기, 또는 뭐 아르곤 공기 뭐 이렇게 있어. 이때 얘들이 다 평상시에 기체로 돼 있지. 그럼 얘들은 끓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평상시에 끓어 있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책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질소, 뭐 아르곤, 산소 이렇게 끓는 점이 있다 했을 때, 자 이 A 타입을 이거 세 개를 다 액화시켰어. 그러니까 얘들이 다 액체 만들었어. 그럼 얘들을 액체 만든 다음에 열을 가했어. 그럼 누구부터 먼저 튀어나올까? 똑같이 끓는 점이 낮은 질소부터,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탄소. 얘도 똑같이 증류탑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공기를 액체로 만들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곳부터 튀어나오는 것은 원유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알았지? 왜? 끓는 점이 낮다는 뜻은 힘이 약하다는 뜻이니까.
알았지? 시험에서 나온다 얘들아 이거. 나온다 시스템이. 자 근데 왜 애들이 많이 틀리냐면 공기는 정수잖아. 끓는 점이 음수니까 애들이 많이 틀려. 근데 음수로 얘들아 그 숫자가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끓는 낮은 거지. 그래서 질소, 아르곤, 산소, 수소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르곤이 가장 위로 가고 똑같이 넣을게. 아르곤 맨 위로 하고 질소가 먼저 맨 위로 하고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 산소. 이해했어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온다 얘들아. 말했어. 그러니까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분리도 나오는데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처음에 뭐 이렇게 할게. 뷰테인, 프로페인. 얘들아, 그 뷰테인의 뷰테인, 프로페인. 자, 여기서 프로파랑 뷰타 얘들아 어느 알고 있어 좋은데 얘가 사람 뜻이고 사람 뜻이야. 자, 얘는 개수가 적고 얘는 개수가 많아. 그래서 이름 이렇게 지었는데 당연히 얘들 개수가 많은 게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더 세요. 무겁고 세요. 그럼 누가 더 끓는 점 낮을까? 당연히 뷰테인이 더 끓는 점이 더 높을 거야. 왜? 사란 뜻은 그만큼 물질이 많다는 뜻이란 말이야?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 안 세? 세죠? 그래서 뷰테인과 프로페인도 똑같이 끓는 점이 마이너스인데 뷰테인이 끓는 점이 높으니까 뷰테인이 여기 있고 프로페인이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 얘 두 개를 둘 다 냉각시켰을 때 누가 먼저 액화가 될까? 뷰테인이지. 그쵸? 봐봐. 온도를 낮추면서 뷰테인이 먼저 액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 나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화가 되겠지. 얘 두 개를 이제 기체라고 볼게. 기체를 했을 때 끓는 점이 높은 곳부터 먼저 액화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거가 나중에 액화되겠지. 그렇지? 온도 높았을 때.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얘들아. 다 했고 얘들아 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샷 뽑기. 밀도차는 어렵잖아. 이거 쌤이 이것만 강조하면 돼. 봐. 너희들 그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가 애들 많이 틀리는데 자 꿀팁 얘들아. 기름과 물은 섞여 안 섞여 얘들아? 안 섞이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물과 식용유 뭔데 먹을 식자에 녹을 용자에 기름 유자야. 먹은데 가능한데 녹은 기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유가 기름 유자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래서 기름이랑 물이랑 밀도가 실제로 기름이 섞다 보니까 실제로 기름 위에 뜨고 물이 아래 가라앉아요. 일반적으로 얘들아 봐봐. 기름과 물은 일반적으로 물이 더 밀도가 큰 이유가 뭐냐면 물이 힘이 있고 기름은 잡아당긴 힘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물이랑 비교했을 때는 항상 물이 아래 가라앉아. 기억해? 문제 몇 개더라? 간장과 참기름 기름이지. 간장에다가 뭐가 용매일까? 물이야. 그럼 자 간장이 아래 가라앉을까? 기름이 위에 뜰까? 기름이 위에 뜨지. 그래서 물과 기름 섞이면 무조건 위가 기름, 아래가 물. 알았지? 하나만 더. 물과 에테르.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물이 어디로 가? 아래. 에테르 얘들 뭐야? 기름이겠지? 위로. 근데 하나만 주의해야 된다. 물과 사활과탄소는 좀 달라. 반대야. 왜 그럴까? 볼게. 사영화 염소가 4개, 탄소 이런 말이야. 그 다음 봐. 수소가 1번이고 산소가 8번이고 탄소가 6번이고 염소가 17번이야. 봐봐. 엄청 질량이 큰 게 4개나 있지. 맞지? 근데 얘는 가벼운 게 2개고 8짜리가 하나. 얘는 6짜리가 1개, 17짜리가 4개 있어.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무거울까? 같은 부피인데 누가 더 질량이 클까? 사활과탄소야. 알았지? 그래서 사활과탄소 이때는 아래로 가라앉고 물이 이번에 떠버려요. 알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기름은 힘이 약해서 떠. 알았지? 근데 사활과탄소는 너무나도 염소가 질량이 커서 사활과탄소 아래 가라앉고 물이 위로 떠버리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시험 나오는 얘들아 쌤 말하는 거 다 싹 다.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시험 나오는데 달걀은 실제로 활동 비교해 봤을 때 안에 미세한 구멍이 뚫어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달걀이면 생명체들은 다 70% 물로 돼 있지. 맞지? 그래서 오랜 달걀은 이 구멍 사이로 물이 많이 증발돼 있어.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차? 공기가 차지. 밀도 작아져? 작아지지. 그래서 오랜 달걀은 물에 넣으면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 너희들 봐봐.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얘들아 무조건 농도는 찌리지. 근데 소금은 밀도를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크게 만들어. 봐봐. 나트륨 12번, 염소 17번이야. 물보다 훨씬 무겁지. 질량이 크지.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밀도가 커져서 생각하면 돼. 알았지 얘들아? 알았죠? 끝이야 얘들아. 끝. 끝이고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보자면 자 이게 지금 쌤이 아까 했던 건데 물과 기름을 분리할 때는 얘가 지금 골고루 안 섞이지. 골고루 안 섞일 때는 밀도차를 분리하면 돼. 요게도가 물질 특성 중 밀도를 이용하면 돼. 밀도 분리. 근데 봐봐 끓는 점차가 달라. 그럼 뭘 쓰면 돼? 증류. 골고루 섞이는데 끓는 점이 달라. 그럼 증류야. 근데 골고루 안 섞이는데 끓는 점이 그러니까 골고루 안 섞이면 애초에 끓는 점 차이로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내가 알다시피 밀도차로 분리하면 돼. 알았지? 근데 봐봐 이거 어때? 봐봐 끓는 점 차이 밀도는 비슷해. 끓는 점 차이도 비슷해. 그럼 어떻게 분리할 거야 얘들아? 바로 요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줘야 돼. 요괴도 차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x가 얘들아 뭐 온도고 y가 요괴도를 할게. 요괴도를 얘들아 s로 이렇게 적어요 보통. 봐봐 붕산이나 질산칼륨 요괴도 차이가 온도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염화나트륨 소금은 요괴도 차가 거의 없어. 이때 봐봐 두 물질을 둘 다 녹였어. 자 녹였어 쌤이 물에다가. 자 얘 A, B 둘 다 녹였어. 이때 둘 녹인 다음에 온도를 자 뭐 여기서 이 온도에서 이 온도를 낮췄어. 이때 A라는 물질은 이만큼 넣었어. 알았지? B라는 물질은 이만큼 넣었어. 이만큼? 알았지? B 실제 B 여기는 A. 이때 온도를 T1으로 낮췄을 때 A는 실제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튀어나오지. T1일 때는 A를 이만큼밖에 못 녹이지 맞지? 근데 이만큼 녹일 수 있어 없어? A가 못 녹이지. 그럼 A만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자 용해도 차를 분리할 때는 용해도 차가 큰 애들이 튀어나와. 알았지? 이거를 재결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물어보면 이건 재결정이야. 왜? 둘 다 녹인 다음에 다시 냉각시켰을 때 끓는 점차가 큰 A는 실제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근데 B는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그대로 녹아있지. 그치? 그래서 B는 안 튀어나와. 그래서 재결정은 혼합물일 때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무조건 튀어나온다.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얘들아? 자 근데 봐봐. 자 용해도 차도 안다. 끓는 차도 안다. 밀도 차도 안다. 그럼 뭐 써야 되냐? 마지막 단계.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걸 쓰면 돼.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야. 잠깐만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시간에 할까?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시간에 할게.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 혼합물을 분리 바로 풀어와봐.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빨리 풀어봐. 일단 지금 모르고 물어봐 쌤한테. 주야 모르고 있나? 잠깐만 주야.